regarding your father's audience,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after his addiction and feeling like he was not honest about his addiction, a lot of men who sort of switched off from Jordan Peterson. I mean, that is just a fact. I understand and respect that it is your father, so you're naturally going to be defensive of him. And if it was a family member of mine, I would naturally be defensive of him. 오늘은 2018년 조던 피터슨 박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는 캐나다 출신의 심리학 교수로 12가지 인생의 법칙, 질서 너머 등의 저서를 내면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자 소위 워크, 그러니까 깨어있는 척하는 진보주의, 이런 문화에 반대를 하면서 매우 거침없이 발언함으로써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아마 이 교수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수님의 명성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분이 이제 활동을 중단하게 되셨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증발하듯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죠. 저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하자면 저는 노대현 원장입니다. 현재 정신과 약물 부작용과 정신과 약 단약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물 중에서도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로 인한 손상을 전문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매일 하루 종일 환자분들이 이 약물들을 끊을 수 있도록 돕는 일만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슨 박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 관점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던 피터슨 교수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이유는 이 교수님이 당시 언론에서 말하는 이른바 벤조디아제핀 중독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훨씬 더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었으며 사실 중독과는 전혀 무관한 완전히 다른 문제를 겪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널리 오해받고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미국의 정치 농객이자 미디어 인플루언서인 캔디스 오웬스와 조던 피터슨 교수의 딸인 미카일라 피터슨이 2018년 당시 피터슨 교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후 몇 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대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는 게 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영상이 벤조디아제핀이라는 정신과 약물로 인한 손상과 부작용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던 피터슨 박사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들은 무엇인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시죠. And I think it's funny that you mentioned ad hominem attacks after you released a 26-minute video detailing my dad's benzo withdrawal and allergic reactions out on YouTube. It's just funny, like you're going after me for ad hominem. Well, attacks. actually, look, now you mentioned that, I was going to bring that. Oh, well, hang on. I was going to bring that up. For those who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let's play a little clip from that. Oh, I didn't sleep that month. I didn't sleep for 25 days. I didn't sleep at all. I didn't sleep at all for 25 days. How is that possible? I'll tell you how it's possible. You lay in bed, frozen in something approximating terror for 8 hours, and then you get up. Oh my God. Oh yeah, not and good. this is from cider. I feel like Joe Rogan is all of us. I'm listening to that and it doesn't pass the sniff test. I'm just going, wait, what, apple cider? You didn't sleep for how long? What are you talking about? He brings up Michaela, by the way, that's his daughter. We're going to get into it. That explanation does not make sense to me whatsoever. Again, I'm not a doctor. I'm not claiming to know how everybody's body reacts to apple cider, but I just don't think that you wouldn't sleep for that long because of it. 조던 피터슨 박사에게 일어난 일은 사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조던 피터슨의 아내는 암으로 투병 중이었고 이 시기에 이 교수님은 엄청난 유명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나 질서 너머라는 책들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의 멘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례 없는 수준의 명성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딱 이때 아내분은 암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항불안제인 벤조디아제핀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복용량을 늘렸지만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치료 용량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터슨 교수는 갑자기 부작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약을 끊으려고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고 피터슨 교수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반응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이제 애플 사이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애플 사이더는 한국으로 치면 사과즙 음료, 사과 주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뒷부분에 가면 아마 그들이 아황산 나트륨 알러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할 텐데, 이것은 이제 피터슨 박사가 벤조디아제핀 손상을 입은 후에 가지게 된 일종의 민감성, 이제 센시티비티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그런 알러지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애플 사이더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여러분께서는 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환자분들을 꽤 많이 봐왔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을 치료하는데 보면 이분들은 정말 랜덤한 거에도 부작용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바나나, 치즈, 말린 과일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음식에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게 환자의 신경계를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피터슨 박사에게 일어난 일은 중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전문의 조세프 교수님에 따르면 피터슨 교수의 고통의 원인은 뇌 손상이었습니다. 피터슨 교수는 벤조디아제핀 유발 신경기능 장애라는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조세프 교수님의 말에 따르면 조던 피터슨이 이 약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을 때 그 전에 이미 아픈 상태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을 끊으려고 했을 때는 이미 피터슨 교수의 신경계가 약물에 의해 독성이 많이 퍼진 상태였고, 그 시점에서 그는 정말 꼼짝없이 갇혀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조던 피터슨 교수가 상태를 호전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용량을 줄이려고 해도 고통스러웠고 늘리려고 해도 고통스러웠으니까요. 결국 피터슨 교수님은 이제 세르비아 같은 곳으로 가서 약물을 제거하기 위해 마취를 유도하는 그런 시술까지 받게 됩니다. 이건 모두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실이고, 이제 미카일라가 아버지와 함께한 인터뷰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피터슨 박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약물로 인한 신경 손상입니다. 이건 2019년에 FDA 경고 문구에 추가된 부작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중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중독이 아닙니다. 잘 아셔야 합니다. 이제 조던 피터슨 박사는 신경 기능 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As for the apple cider reaction, I've gone over this so many times. It's fair if Candace didn't know this, although I don't know why you would make a 26-minute video without doing some research. It wasn't apple cider, it was a sodium metabisulfite allergy, and it was near anaphylaxis. And people don't sleep in that state. And when we went through that, which was horrible, it was horrible. We had a hard time with the medical system. We didn't know how to treat it. It took us like years to figure out what the allergy was. If you talk to a doctor and say you have that allergy, they go, "What's that?" Like, it's not a common allergy, but it's not uncommon. You can Google it. And it just seems a little bit cruel to like pull that up. 이건 정말 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이런 손상을 입은 다른 많은 환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다는 거죠. 환자들이 어떤 것에 반응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말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술이나 카페인 아니면 항우울제처럼 예전에는 잘 견뎠던 약물이나 특정 음식 같은 것들에 반응하게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약물 때문에 신경계가 실제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격렬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런 반응 없었잖아. 난 그런 민감증 가진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런 여러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카일라와 그녀의 아버지 피터슨 박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사람들을 납득시키는 데에 정말 애를 먹었다는 게 저한테는 사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일단 영상 계속 보시죠. You also started that video by saying, why is Jordan Peterson's audience, male audience, like diminishing? Let's get into it, which is just, it's manipulative, right? It's not true. So you have this giant audience, Candace, and you say these things as if they're true, which confuses people when they're not. So I don't know what to say about it. It's aggravating, and I think it's a mean girl high school tactic. 일단 우리가 캔디스 OS 채널에 있는 다른 영상을 보지는 않았지만, 캔디스 이분이 진행한 이 20분짜리 영상의 전체 맥락은 왜 피터슨 박사의 청중이 줄어들고 있는가에 대한 것임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캔디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그가 방 청소를 해라, 허리를 펴고 똑바로 서라, 진실을 말해라 같은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책을 내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팬덤까지 생겨났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 사람이 벤조디아제핀에 소위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소위 벤조디아제핀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인생을 정돈하라고 설교할 수 있느냐며 그 점에 대해 뭔가 진정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캔디스의 주장인데요. 그건 완전히 헛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던 피터슨은 정상적인 처방 용량대로 약을 복용을 하고 있었고 어떤 방식으로도 오남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약물로 인한 손상을 입었고 신경 독성이 생겼고 그래서 약을 끊으려고 할 때마다 신경계가 너무 불안정해져서 쇠약해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 전문 클리닉에 가야만 했죠. 다시 말해서 캔디스는 그가 어떤 면에서 진전성이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이건 큰 오해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미카일라가 반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Again, accusing me of ad hominem attacks when I feel like she's engaging in them. Just to be clear and to contextualize this clip, Jordan Peterson was trending. I cover trends, I cover the news, and I think it's fair to cover topics when they come to the surface. He was essentially tweeting ad hominem attacks that were written like sonnets. It was very bizarre, and people were going, what's going on with Dr. Jordan Peterson? And it became a Twitter trend. And so I covered it. Is there something wrong with covering a trending topic? I certainly don't think there is, or I wouldn't have a podcast or things to speak about. Regarding your father's audience, there were a lot of people who, after his addiction and feeling like he was not honest about his addiction, a lot of men who sort of switched off from Jordan Peterson. I mean, that is just a fact. I understand and respect that it is your father, so you're naturally going to be defensive of him. And if it was a family member of mine, I would naturally be defensive of him. 먼저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 캔디스라는 분이 중독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꺼낸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피터슨이 약물에 소위 중독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아프게 된 이후로 약을 끊으려고 했을 때 끊기가 굉장히 힘들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뉴런,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약간만 용량을 줄여도 피터슨 교수한테는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굉장히 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독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정확한 용어는 그가 약물에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분의 뇌가 약물에 적응을 해버려서 약을 제거하면 금단 증상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중독은 사실 신체적 의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독은 불편한 감정을 가리기 위해 약물을 어떤 식으로든 오남용하거나 약이 주는 취기나 도취감 때문에 복용하거나 약을 구하기 위해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거나 엄청난 고용량을 복용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중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약간의 통속적인 의미들이 같이 섞여 들어갑니다. 나쁜 품행이나 이상한 행동 같은 온갖 부정적인 것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어를 쓰는 건 잘못되었을 수 있습니다. I plucked the topic out of pure air simply to be a mean girl and not because it was trending, literally saying that people are wondering what's going on with Jordan Peterson. I think that's you not being very genuine about why I was discussing it. And I think that I was tremendously respectful. I also paid him a huge compliment. I think his book and what it did for men worldwide at a time when men were being completely stomped on and masculinity was being questioned. And I said I would never remove that and would never take the credit away from him. But there have been some things that have just registered to the public as odd. I didn't make your father trend that day. I think he's able to deal with a little bit of criticism. I guess I'm just confused because Candace said she wasn't into celebrity culture. So then I thought maybe it was just a personal thing if it's not about a celebrity, but maybe I just got that wrong. People wouldn't listen to the 26-minute. Like you can say, oh, I said something nice at the end. It's the same thing when you say these things and your tone is off. You can be like, oh, tone doesn't matter. But you say things sometimes in a bit of a manipulative fashion to get people to think a certain way. And then when people bring them up, you go, well, those aren't the words I said. But tone matters too. Anyway, people can go on YouTube and listen to the 26-minute section of your video on Dad and see what they think. I think it's high school mean girl tactics. I don't care if you think that's ad hominem either. 그리고 저도 미카일라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 영상을 들어보거나 심지어 지금 캔디스가 하는 말을 들어봐도 전체적인 어조나 표현 방식이 마치 피터슨 박사는 거짓말쟁이고 위선자이며 넌 딱 걸렸다. 의도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식으로 저는 보이는데요. 이게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피터슨 박사 같은 경우는 심각한 의학적 문제로 고통받았기 때문입니다. I would just say that when I was referring to celebrity culture, I meant worshiping people because they're celebrities. So I think that would make me ideologically consistent. And like I said, he was trending that day. I covered it as a trending topic. It's not a mean girl thing, but it might feel that way to you because it's your father and you have a personal relationship. Sure. If you are hurt from me covering the news, but like I said, we have to develop a thicker skin when we're in the public. How many things are said about me routinely on a daily basis? If people want to cover after I have,
an addiction and people say, hey, after this, I think people lost faith in Candace Owens and that becomes a trending topic, I think that's fair game. It may not feel good to me, but I think that it would be fair game. You do know that 1/5 of Americans are on psych meds, right? Are you aware of the statistics? Yes. Are those all people with Correct. addictions? Is that your view of people on psych meds just in general? Your father spoke out about his benzo addiction. So I don't understand why you're asking me a question about people that take psych meds. Benzo dependence. Maybe you don't know anything about this. If you're on a psych med long term, you form a dependence on it and it's very difficult to get off of. They're starting to teach this in medical school. It's a disaster because so many Americans are on psych meds. So yeah, he suffered from psych med withdrawal because they make you form a dependence on it, especially long term. Now, calling it an addiction as if he was on heroin or something is manipulative. So when we talked about it and we were very honest about what was going on, part of it was to spread awareness that 1/5 of Americans are on medications that cause dependence and don't know it. It's horrible. People die because of it. 여기서 미카일라가 놓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물론 의존성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미카일라가 아버지의 케이스에서 놓친 부분, 그리고 대중들에게 정말 혼란을 주는 부분은 바로 피터슨 박사가 벤조디아제핀 손상을 입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벤조디아제핀 유발 신경 기능 장애, 줄여서 바인드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약을 끊기가 그토록 힘들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카일라가 말했듯이 미국 인구의 20% 정도가 이 약을 먹고 있고 누구나 주변에 약을 먹는 사람이나 가족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은 이제 약을 먹었다 끊었다 해도 별 문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라고 반응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운 나쁜 케이스에 속해서 항우울제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을 먹고 이런 종류의 뇌 손상을 입게 된다면 약을 끊는 게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맥락이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에서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일단 계속 보시죠. People die because of it. So I think laughing about it is not cool. I certainly don't think I laughed at it. I think benzo dependence is pretty much a euphemism for an addiction. And if you know anything about my work and speaking about why I think medicines are bad because they do create dependencies, which then yield people going onto the streets for something stronger. I mean, the benzo addiction becomes a heroin addiction because the doctor won't write you the prescription anymore. So you turn to the streets for something stronger because your body is dependent on it. I'm sorry that again, you are offended by this conversation simply because it is your father. I don't think I've been offensive in my language. 피터슨 교수가 미카일라의 아버지라서 그렇다는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캔디스가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이죠. 캔디스가 이 상황을 마치 중독 문제인 것처럼 이제 프레임을 씌워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미카일라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합니다. 단지 아버지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캔디스가 말하는 내용이 피터슨 박사가 겪은 심각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문제들을 잘못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약물 중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Find it to be manipulative. Think that it impacted the way that men saw him when they publicly were saying that on Twitter. We covered the tweets that people were writing on that day about how, you know, they used to idolize him. They're so grateful for his book, but this is not the person that they knew. Again, I'm sorry you're offended by that, but it's just the reality of what happened. And I can tell this is a sensitive topic for you, but it is what it is, Michaela. I don't know what to say. I don't think anybody's laughed at it. I think it's a good conversation to be had. And no one is more anti-Big Pharma than me. I mean, I have an entire series against Big Pharma. I don't even know where to start with that. Benzo addicts will go to the street for heroin. We were trying to spread awareness about psych med withdrawal. And we were very honest about what everybody was going through. I went through psych med withdrawal myself. It was one of the worst experiences in my life. It kills people, causes akathisia, which makes people suicidal. It's a terrible side effect. So that's what we were talking about. Now, if you want to twist that a little bit and be like, he's losing his audience because he's an addict, I don't really know what to say. 이 분석이 그에게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그가 약을 끊는 것이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왜 언론이 이 문제를 그토록 엉터리로 다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마 뉴욕 포스트였던 것 같은데 기사 제목에 대문짝만하게 조던 피터슨 박사, 벤조디아제핀에 중독되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던 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사안의 본질을 정말로 왜곡하는 건 바로 이런 헤드라인들입니다. 이 약을 끊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중
네, 물론 뭐 일부는 중독된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힘든 시간을 보내며 수년에 걸쳐서 약을 끊어야 하고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는 사람들은 약물로 인한 뇌 손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던 피터슨 박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그 일이 그토록 오해를 받고 있었는지에 대한 제 논평을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만약 제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또한 여러분 자신의 정신과 약물 손상 경험 때문에 피터슨 박사와 그의 가족이 겪은 오해에 공감하신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만약 조던 피터슨 교수님처럼 당신이 장기 벤조디아제핀 금단 증후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 남겨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